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쉐보레의 차키 디자인 그대로예요. 이 차는 쉐보레가 내놓은 컴팩트 SUV인데요. 사실 인기도 많고 꽤나 찾는 분들이 많은 가치가 있는 SUV인데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나오면서 약간 포지션이 이상해진 감은 있습니다. 트랙스가 한 단계 아래급인데도 불구하고 길이나 너비가 모두 다 더 길거든요. 심지어 휠베이스까지도 더 길기 때문에 트레일블레이저가 W급인 차인데도 불구하고 크기는 오히려 더 작아요. 단지 높이만 좀 더 높을 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 차는 1350cc급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할 수 있고, 그리고 4륜구동도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쉐보레 내에서 라인업으로 따진다면 트랙스보다는 더 위급인 SU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차체 디자인을 보시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라이트와 범퍼, 데이라이트 부분의 디자인을 조금씩 변화를 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승차는 1.35L 배기량을 갖고 있는 RS 4륜구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바디킷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풀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이 차에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을 모두 다 넣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범퍼류가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입체적인 디자인 구성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한 전작에 비해서 헤드램프는 좀 더 깔끔한 디자인으로 변경을 했고요. 프로젝션 타입의 LED가 들어가 있어요. 데이라이트는 좀 더 얇게 점여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엠블럼은 블랙보타이 엠블럼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쉐보레 엠블럼 대비해서 좀 더 강인한 인상을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휠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가 245, 45R19 크기를 쓰고 있어요. 사실 차급에 비해서는 좀 오버스펙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이 디자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구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브레이크는 원피스톤 캘리퍼를 탑재하고 있고요. 이 차는 전륜구동 기반의 SUV이기 때문에 프론트 오버행이 짧지는 않습니다. 다만 디자인적인 요소들로 오버행이 길어 보이지 않도록 잘 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A필러와 이 B필러, 이런 필러 부분과 루프 디자인 전체를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함으로써 차가 좀 더 스포티해 보이고 무게중심이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전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전고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1.6m가 넘는 전고를 갖고 있는데, 이 루프 라인을 블랙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차가 좀 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껑충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체 디자인이 꽤나 각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정통 SUV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들만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리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시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램프의 디테일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도 벌브 타입의 이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을 쓰고 있기는 했지만 너무 좀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여전히 벌브 타입의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을 쓰고 있기는 한데, 전작 대비해서는 좀 더 세련되게 잘 안 보이게 처리를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미등은 이렇게 LED로 면발광 타입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터링은 트레일블레이저와 그리고 4륜구동임을 뜻하는 AWD, 오른쪽에는 RS 레터링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RS 모델이기 때문에 리어 디자인도 이 범퍼 디퓨저 부분을 좀 더 입체적이고 공격적인 느낌으로 디자인한 걸 볼 수가 있네요. 머플러 팁은 듀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가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다부진 느낌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성 운전자들도 선호할 만한 디자인이고, 남성들도 굉장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경쟁 모델 대비해서는 확실히 SUV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분명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가 짐들을 좀 가득 넣어놨는데 전동 테일게이트로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자체는 아주 넓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높이가 꽤나 높기 때문에 짐들을 적재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구성이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 디럭스 유모차도 들어갈 것 같고, 골프백도 지금 좌우로 파여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 개 정도는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식으로 이렇게 닫히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전방 주차 센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차는 지금 풀옵션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앞범퍼 쪽에 어떠한 센서류도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주차 시에 아무래도 이 차가 보닛이 그렇게 짧은 차는 아니거든요. 물론 큰 사이즈의 차는 아니지만 여성 운전자들이나 또 초보 운전자들도 운전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는 전방 주차 센서가 탑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건 좀 아쉬움으로 느껴집니다. 이 구성은 적어도 이 서라운드 뷰까지는 기대하지 않겠지만 주차 센서 정도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한국에 파는 모델이라면 그게 필수 옵션이 아닐까 싶은데 없는 건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도어를 열고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 먼저 볼게요. 2열 공간은 의외로 좁지 않습니다. 성인들이 탑승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는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탑승해서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탑승해 있으면 일단은 발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이 플로어 부분을 설계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여기 뭐 전기차 배터리를 넣어도 될 정도로 바닥 공간이 아주 깊게 파여져 있거든요. 때문에 발 공간이 매우 여유가 있고요. 앞좌석 시트 밑으로 이렇게 발을 넣고서 탑승할 수도 있고 다리를 쭉 뻗고 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덕분에 성인 남성들이 타기에도 큰 무리 없는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레그룸 역시 여유가 있습니다. 키가 꽤 큰 분들도 탑승하시기에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숄더룸과 헤드룸도 당연히 여유가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경쟁 모델 대비해서 확실히 압도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암레스트도 갖춰져 있고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 충전 단자들도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에어벤트는 빠져 있어요. 물론 이 하부에 에어벤트가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닥으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쪽에 이제 요즘 차들 트렌드죠. 에어벤트가 빠져 있는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열선 시트 갖춰져 있고요. 윈도우는 원터치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올리는 건 이렇게 잡고 있어 줘야 되고요. 내리는 것만 원터치로 가능하네요. 그리고 1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볼까요? 1열은 지금 RS 모델이라서 레드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 장식류들이 꾸며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소재 자체는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다만 저렴한 소재들을 쓰면서도 그래도 좀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여요. 대시보드에도 레드 스티칭을 넣어서 마치 가죽 마감을 한 것처럼 깔끔해 보이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동시에 스포티한 인상도 함께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구성을 갖춘 게 바로 RS 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이 스티어링 휠에도 타공 가죽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하부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쓰고 있고 레드 스티칭을 넣어놨어요. 이런 조합들을 통해서 스포티한 이미지를 잘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운전자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12인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8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는데요. 12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작동을 하고 편리하게 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조장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곳에 모두 다 집중되어 있고 듀얼 공조장치예요. 독립공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열선 통풍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 옵션 등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서브우퍼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은 오디오 음질을 들려줍니다. 꽤 괜찮은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체 곳곳에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차를 실용적으로 탈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이 되고 있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한 개방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꽤나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전을 하기에 아주 편리한 구성까지는 아니었어요. 이 착자감이 좀 더 쿠션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시간 운전을 하기에는 좀 피로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한두 시간 이내에 단거리 운전을 할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는 구성은 아니었고요. 하이패스를 탑재하는 룸미러 당연히 갖춰져 있고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긴급 제동 기능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다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빠져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위치하는 곳에는 전방 충돌 경고
LED가 점등되는 경고판을 쓰고 있고요. 전작에서는 오히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빠진 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하네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1.35L급 RS 4륜구동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이 차를 이제 주행을 하면서도 느껴지는 주행 감각도 한번 다뤄볼 텐데요. 직접 시승을 하면서 느껴지는 점들은 다음 편에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차의 시승기로 돌아올게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